2,000으로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천연수돌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살짝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빛이 살짝 보일 겁니다. 살짝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빛이 살짝 보일 겁니다. 지금 카메라에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빛이 살짝 보인다는 소리는 날끝이 가지런하게 정리가 됐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2,000으로 바로 연마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 살짝 빛이 보이지만 이 살짝 빛이 보이는 것도 은근히 2,000에서 잡으려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1,000번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다시 넘어가서 여기서 연마를 하는데 벌을 안 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살짝 빛이 남아있죠. 지금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2파트나 3파트 지금 한 번, 이게 지금 2번째고요. 2번, 3번 정도 연마하면 빛이 살짝 남습니다. 지금 거의 빛이 안 보이죠. 번은 안 넘어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2,000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스크래치도 연마를 해보시면 마무리 연마까지 했는데 스크래치가 남아있다면 그건 1,000번 스크래치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마찬가지로 1,000번 스크래치가 굉장히 오래 남듣기 버의 상처도 1,000번의 상처는 굉장히 크거든요. 1,000번의 벌을 떨군 흔적만 없애주고 올라가도 날 것이 상당히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라 뭐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천왕산이라는 대패네요. 상태가 너무 깨끗해서 특별히 뭐 세팅이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날골도 잘 붙어 있고요. 특별히 변형된 흔적이 없습니다. 물매면도 지금 날물을 다 넣지 않아서 그랬지 상당히 깔끔한 편입니다. 대패집 결이 정목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정목이네요. 대패 세팅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어미날의 편가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편가리가 있으면 세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요. 편가리를 먼저 우선적으로 최우선으로 잡아줍니다. 편가리가 있으면 어느 한쪽으로 편가리가 있는 쪽으로 날물이 높게 나옵니다. 높게 나오면 당연히 어미날 허리를 쳐서 날 수평을 잡죠. 왜 꼭 편가리 부분을 강조하냐면요. 편가리만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편가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미날 허리를 쳐서 날 수평을 잡아야 하고요. 어미날 등이 오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미날 등이 오목함으로써 물매면은 볼록합니다. 양쪽 가장자리로 좀 더 파여 있고 가운데가 볼록한 상태입니다. 어미날 등과 물매면은 세팅할 때 1대1로 맞춰지는 겁니다. 이렇게 어미날 등이 오목하고 물매면이 볼록했을 때 이렇게 1대1로 맞춰져서 틀어지지 않고 정확히 내려갈 수 있게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어미날 허리를 타격을 하면 오목하고 볼록한 것이 1대1로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틀는 겁니다. 이렇게 틀어주면 물매면을 살짝 비틀어주기 때문에
이 물매면이라는 건 어미날을 타격으로 인해서 생기는 압력을 대패집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주는 역할이 이 물매면입니다. 그런데 일본 대패는 하나하나가 전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물매면과 바닥평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매면 수정을 잘못하면 바닥평으로 영향이 미쳐서 바닥평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물매면을 살짝 비틀면 바닥평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냥 막대패는 상관없습니다. 막대패는 어느 정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대패집의 평이 살짝 깨져도 두툼하게 빼는 대패밥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정교하게 빼고 얇게 빼는 대패밥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물매면과 바닥평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물매면에 어떤 이상한 압력을 주면 그 압력이 바닥평으로 가고 바닥평이 움직이면 대패밥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평가리가 생기면 자기가 원하는 대패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평가리 부분은 반드시 해소를 해야 하고요. 평가리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연마를 해줘야 합니다. 먼저 평가리를 확인하고 평가리가 어느 정도 있는가 봐서 평가리부터 없애는 게 세팅의 순서입니다. 아래쪽은 붙어 있고 위쪽이 떠 있는 걸로 봐서 평가리가 있습니다. 자, 반대편은 아래는 넓고 위에는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살짝 평가리가 있는 겁니다. 자, 이쪽 부분에 평가리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평가리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90도로 면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이쪽 부분에 힘을 줘서 그대로 당겨버리는 거죠. 이쪽 부분만 힘을 주고 이런 식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빛이 보입니다. 이쪽에 힘을 줍니다. 그런다 해서 이쪽을 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쪽에 힘을 줄 뿐이죠. 힘을 주고 당기면 하얀 선이 보이죠. 이 선이 이쪽 부분에 힘을 주고 당기기 때문에 더 넓고요.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여기까지 닿아야 평가리가 잡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살짝 남았는데요. 여기에서 평가리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윗부분을 붙이고요. 아랫부분을 보시면 아랫부분이 떠 있는 간격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정도 떠 있고요. 이쪽도 윗부분을 붙이고 아랫부분에 떠 있는 간격을 보시면 살짝 덜 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덜 떠 있기 때문에 평가리가 살짝 안 잡혔고요. 조금 더 잡아야 하고요. 거의 선이 다 왔는데요. 이 날 끝에 있는 하얀 선을 보시면 이 선이 고르게 이 간격이 여기가 지금 이 하얀 선이 좀 두껍고 이쪽이 얇으니까 이 두꺼운 부분을 먼저 해소하면서 고르게 이 선이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고르게 전체적으로 없어질 수 있도록 연마를 해 주셔야 평가리가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손 왼손에 힘을 똑같이 주고 밀어버리면 계속 평가리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힘을 먼저 주고 중간중간 확인을 하면서 이 선이 고르게 없어지는지 이쪽이 당연히 이쪽 선이 먼저 얇아져야죠. 얇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중간중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하얀 선의 두께가 이쪽부터 점진적으로 없어지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날끝선이 거의 비슷하게 균등하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쪽 부분이 살짝 두껍지만 거의 전체적으로 균등하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선이 균등하게 생겼기 때문에 너무 이쪽에만 과도하게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이쪽 부분에 끝까지 힘을 줘버리면 오히려 물수돌로 올라가서 면은 잡혀 있을지 몰라도 물수돌로 올라가면 이 부분이 낮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또 처음부터 연마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이 균등해지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연마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편갈이 있는 쪽으로 힘을 주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정상적인 연마를 하고 있고요. 편갈이가 있었던 쪽을 살짝 의식하는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연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직선 연마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선 연마도 똑같습니다. 사선 연마 할 때도 그냥 똑같이 힘을 주고요. 편갈이 있는 쪽을 살짝 의식하는 정도에서 연마를 해주셔야지 끝까지 편갈이 있는 쪽으로만 힘을 줘버리면 물수도로 올라가면 그쪽이 조금 좀 낮아집니다. 선은 없어졌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편갈이를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줄 수 있는 게 1차 규접이를 해주는 겁니다. 자, 1차 규접이는요, 날모를 넣어 보고요. 날고를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덧날을 포개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라인더로 규접이를 하면서 불꽃을 보거든요. 불꽃을 보고 불꽃의 색깔이나 파형의 크기, 또 파형의 퍼짐, 파형의 갈라짐, 뭐 두 가닥, 세 가닥 이렇게 갈라짐을 보고 대충 강제를 예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강제가 좋냐 안 좋냐, 뭐 탄소강이냐 합금강이냐 이 정도는 판별을 하는데 이 천왕산은 상당히 괜찮은 강제입니다. 한 청지 1호강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단단하고 날것이 잘 쓸 것 같습니다. 녹이 많이 없는 상태고 날물은 깨끗한데 그래도 녹 제거를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마쳤고요. 편가리를 잡느라고 조금 갈아냈더니 뒷날 부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뒷날을 좀 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고대패라 녹 상태가 어떤지 현미경으로 확인을 하고 만약 녹 깊이가 있으면 조금 뒷날을 좀 더 내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녹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뒷날 내미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뒷날 상태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뒷날을 한번 살짝 밀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뒷날이 날물로서는 생명이기 때문에 정확히 잘 잡으셔야 합니다. 이게 뒷날이라면 뒷날이 반듯해야 앞날을 밀어도 직선으로 반듯하게 연마가 되는데요. 이렇게 휘어 있으면 물론 이건 너무 과장되지만 뒷날이 잘못 잡혀 있어서 뒷날에 평활도가 안 나오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앞날을 밀어봐야 닿는 면이 달라지죠. 이쪽은 닿고 이쪽은 안 닿고요. 그러다 보면 이쪽이 먼저 연마되면 날 끝이 이렇게
배가 고프게 이렇게 배가 고프게 연마가 되겠죠. 만약 뒷날이 이런 식으로 뒷날이 잡혔다 이렇게 밀으면 이쪽이 먼저 닿고 이쪽은 안 닿죠. 그러면 날이 이렇게 둥글게 배부르게 연마가 되겠죠. 그래서 뒷날 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날끝을 예리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뒷날을 반듯하게 못 잡으면 배부르게 연마가 되거나 이렇게 배고프게 연마가 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뒷날 평을 꼼꼼하게 잘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게 뒷날 상태입니다. 지금 양쪽 가장자리는 뒷날이 넓어서 괜찮고요. 이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뒷날이 조금 없는 편입니다. 지금 편가리를 잡다 보니까 뒷날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주로 살살 내밀기를 해서 뒷날을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앞날 타격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가운데를 기준으로 윗부분을 타격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미날 내밀기를 할 때 너무 과도한 타격을 하면 날물이 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 대패 날물은 날골이 직선으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어미날 등도 반듯해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보시면 반듯하지 않죠? 살짝 이렇게 움직이죠. 어미날 등이 직선으로는 반듯해야 하는데 여기는 오목하고요. 이런 식으로 오목해야 하고 어미날 등은 직선으로 반듯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일본 대패 날물이 이렇게 반듯하지 않고 이 부분이 좀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물매면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볼록하면 세팅할 때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이 일정 부분 뒷날 내밀기에 영향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뒷날 내밀기라는 건 앞날을 타격을 해서 살짝 휘어주는 부분입니다. 휘어진 부분을 숫돌로 갈아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앞날만 살짝 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휜다는 소리는 등이 볼록하게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너무 타격을 심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살살 하셔도 뒷날 충분히 내밀어집니다. 자, 지금 가운데 부분만 타격을 했습니다. 가운데 부분만 빛이 좀 반짝거릴 겁니다. 가운데 부분만 지금 빛이 반짝거린다는 소리는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 가운데 부분이 반짝거리는데 이 부분은 그런데 괜찮은데 이 부분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 위주로 다시 한번 타격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많이 올라왔죠? 이 부분이 조금 약간 모질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타격하고요. 자, 어느 정도 많이 잡혔죠? 좀 더 밀어서 이 부분의 뒷날 부분은 지금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숫돌에 안 닿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운데 부분은 닿았는데요. 이 가장자리로는 지금 숫돌이 안 닿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살짝 한 번 더 타격해서 뒷날이 가장자리 부분이 닿을 수 있도록 연마를 해주면 뒷날 내밀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뒷날은 잡았습니다. 이 뒷날이 사실 지금 봐서는 1mm가 채 안 되는데 물수돌로 올라가서 뒷날을 잡으면 살짝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정확히 평만 잡아주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뒷날은 잡았고 이제는
앞날에 이 부분의 망치 자국을 없애주고, 이 망치 자국이 있다는 소리는 이게 뒷날이면 여기를 타격을 하면 이렇게 휘어집니다. 날끝이 이렇게 휘어지면 이 휘어진 부분을 숫돌에 갈았기 때문에 타격을 많이 한 부분이 더 휘어졌고, 더 휘어진 부분이 숫돌에 많이 갈렸기 때문에 날끝이 직선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날끝이 지금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망치 자국을 없앤다는 소리는 날끝을 직선으로 만들면서 이 망치 자국을 없앤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마를 해보시면 이쪽 부분이 하얀 부분이 보입니다. 날끝에 이 하얀 부분이 보이죠. 이 하얀 부분이 날끝이 이렇게 휘어진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을, 가운데 부분을 많이 타격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가장자리 부분보다 이쪽 부분의 하얀 선이 더 넓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날끝이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많이 휘어졌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쪽은 지금 다이아 숫돌에 닿는 거고요. 이쪽 끝이 휘어져서 지금 숫돌이 안 닿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하얀 선이 없어질 때까지 다이아 숫돌에 밀어야 날끝이 지금 직선이 되는 거죠. 빠듯하게요. 자, 이 정도면 지금 앞에 있던 하얀 선도 다 없어졌고요. 망치 자국도 일정 부분 없앴습니다. 지금 전 사용자 부분이 지금 너무 저각으로 연마를 했고요. 또 편가리가 있어서 지금 이 연마면이, 이쪽은 지금 연마가 안 된 건 편가리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망치 자국 위에 남아있는 부분은 너무 저각 연마를 제가 다시 연마각을 좀 높이느라고 망치 자국이 좀 남아있는데, 이 정도면 이제 물수돌로 올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덧날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덧날도 어미날하고 똑같습니다. 덧날에 뒷날을 내는 것도 어미날과 똑같이 내는 겁니다. 이 지금 뒷날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 상태에서 연마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너무 약하기 때문에 뒷날 내리기를 한번 해주고 뒷날을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뒷날이 확실히 넓어지죠. 덧날도 당연히 마무리는 물수돌로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전 사용자분이 이중각을 줬는데, 이중각 핏은 일정해야만이 반듯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난반사가 좀 있습니다. 이걸 좀 없애주고 다시 이중각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뒷날을 좀 더 내밀어서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이중각을 다시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요. 앞날을 좀 다이아스돌로 좀 밀어야겠습니다. 덧날은 조금 약간 둥글게 연마돼도 이중각을 주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이중각을 보시면, 다른 분들 보시면 이중각을 너무 많이 주던데, 대패를 사용하다 보면 이중각을 다시 줄 때도 있습니다. 이중각을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중각이라는 건 대패밥을 살짝 꺾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대패밥 두께만큼만 주면 됩니다. 만약 대패밥이 30미크론을 뺐다, 그러면 이중각은 30미크론이면 됩니다. 그 이상일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대패밥을 빼면
한 50미크론 정도 대패바 빼지 않나요? 50미크론이라는 건 머리카락 두께가 한 50에서 한 70미크론 정도 됩니다. 이중각은 정확히 머리카락 정도의 이중각만 줘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굳이 많이 줘서 좋을 건 없다. 다음에 만약 이중각이 좀 이상이 있을 때는 그 이중각을 없애주고 다시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조금씩만 이중각을 주시고요. 자, 벌과 넘은 걸로 봐서 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대패 세팅 전에 날물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날물을 먼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대패집 바닥평을 잡고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세팅할 수는 없고요. 처음부터 하나씩 잡아나가면 세팅에 시행착오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이 긴 면보다 이 짧은 면의 오차가 훨씬 적기 때문에 이 짧은 면을 주로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일본 대패 날물은 날끝이 직선으로 연마가 돼야 하기 때문에요. 둥근 날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숫돌평이 완벽하다면 사선 연마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직선 연마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직선 연마를 했을 때는 긴 쪽의 오차는 이 날물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짧은 쪽의 오차만 이 날물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긴 쪽보다는 아무래도 짧은 쪽이 오차가 훨씬 적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날끝을 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되도록 직선 연마를 해서 오차를 줄여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선 연마고요. 천번 연마만 끝내놔도 그렇게 연마가 시간이 걸리진 않거든요. 1000번 연마에서 충분히 연마를 해주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번은 충분히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1000번 연마는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2000 정도 연마하고 세팅 후에 연마를 하시면 됩니다. 1000번, 2000번 연마하고 세팅을 하라는 얘기는 날물을 정리를 하고 날물을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세팅을 하는 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벌 연마를 마치면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날끝이 이 초벌 연마에서 날끝을 반듯하게 잡지 못하면 이제 중벌 마무리 연마에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초벌 연마에서 날끝이 어느 정도 반듯하게 연마됐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살짝 부족하다면 중벌 4000, 6000, 8000 넘어갈 때 숫돌의 평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평이 좋은 쇠정반이나 흑정반에서 날끝이 얼마나 직선으로 연마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중벌로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날끝이 상할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내려놔 봅니다. 자, 이 정도에서 필셈을 보시면 그래도 정확히 직선 연마가 살짝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양쪽 가장자리 부분으로 살짝 빛이 더 들고요. 가운데 부분이 좀 약간 볼록하게 연마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초벌 연마이기 때문에 좀 거친 연마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가장자리 부분으로 좀 연마가 더 됐고요. 가운데 부분이 살짝 불룩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중볼로 올라가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정도니까요. 이 정도에서 초볼 연마는 그런대로 괜찮게 된 걸로 보입니다. 초볼 연마와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바닥평을 한번 잡아 놨습니다. 초기 상태를 한번 보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날물을 넣어 보시고요. 물매면도 잘 붙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날골도 뭐 특별하게 이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날수평을 잡고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세대패라고 봐야겠네요. 날수평도 잘 맞습니다. 굳이 뭐 대칭이 틀어졌거나 날골각이 틀어졌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요. 특별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양쪽 날골에 대패밥을 살짝 붙여줘서 물매면 수정을 한번 살짝 해주고 세팅을 마무리하는 게 낫을 것 같습니다. 이 세팅 과정은 전에 세팅하는 영상들을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팅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